내란 재판부 이제 이제 공식화한다 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정말 큰일 났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부. 그냥 소리소문 없이 계속 내란 내란 전담. 전담 재판부로 다 네. 갈아 꼈는데 네. 이거 내란 특별 재판부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특별 재판부를 다시 만들겠다는 거고 이 특별 재판부는 많은 법조인들이 이거는 뭐 압도적으로 이거는 삼권 분립 어긋나고 굉장히 위헌적이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 사실은 이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 여당에서도 중심부는 야 이건 좀 그렇다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야 이거는 좀 너무 헌법 위반인 것 같다고 안 하던 거를 마침내 법안 이제 뭐 소위에 올렸어요. 하겠다고 네. 이제 뭐 지도부 원내 지도부까지도 하겠다고 네. 나서서 진짜 하는 모양이에요. 야. 자, 이 관련돼 갖고 진행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작년 7월 달에 박찬대 의원이 내란 특별법을 발의를 하면서 내란 사건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때는 재판부였어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붙였고 그리고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내란 자주 일어날 거요? 왜 특별 재판부까지 왜 만들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 이게 좀 오반가라고 해갖고 그 뭐 저 법사위 법안 소위에 저 회부를 하기는 했지만 뭔가 좀 수정도 해서 넣고 했지만 그냥 일단 발의를 했으니까 안 하기는 뭐 하니까 일단 넣었다가 그냥 절차는 밟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스리슬쩍 좀 사라졌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지난 이제 11월 21일 날부터 이제 세게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 맞습니다. 사이에 수면 밑으로 좀 가라앉았는데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다 야 여론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21일부터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논의 재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보니까 지금 그 구속영장들이 연달아 지금 막 저 기각이 기각되고 되고 있고요.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요 상태에서 또 24일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사법개혁 의제에 포함을 시킨다. 연내 방 처리하겠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속도가 엄청 붙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원내 지도부나 민주당 특히 여권의 중심부는 사실은 이게 원래 내란 특별 재판부잖아요. 이름만 내란 그렇죠. 전담 재판부로 슬쩍 갈아 꼈어. 왜냐하면 내란 특별 재판부 때는 특별 재판소, 특별 법원을 만드는 것 같은 맞습니다. 뉘앙스였고 맞습니다. 우리 헌법에 군사 법원 외에는 그런 특별 법원을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걸 만들려 내란 했어요. 특별 재판부는 법원과 상관없는 곳에 별도의 재판부를 만드는 거고 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안에 이제 그걸 만든다 이런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그게 네. 무슨 무슨 저 가정법원에 무슨 그치. 이런 형사 제 35부, 하고 37부, 뭐 51부 이렇게 있다면 그 중에 53부쯤에다가 하나 야 이건 내란만 맡아. 그래서 이제 그걸 전담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게 그냥 법원에도 있는 일반 특별히 이렇게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재판부인 것처럼 이렇게 슬쩍 이름을 바꿔놨지만 그러나 이건 저는 그 명백하게 내란 특별 재판부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럼, 있는 거고요. 네, 네. 근데 이걸 안 하려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일 컸던 거는 영장 기각도 있지만 내년 1월 18일이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의 이제 영장 구속 기한이 완료되죠. 끝난대요. 네. 그러면 만약에 1월 18일 이후에 재판 선고가 늦어지면 네. 윤석열 피고인이 풀려날 것이다. 네. 별관 구속을 하지 않는 풀려날 것이다. 네. 그 꼴을 어떻게 보느냐? 어. 라는 소위 그 개딸 강성 지지층들이 온 지도부나 사람들한테 뭐 문자라든지 이런 뭐 그 댓글이라든지 뭐 DM 이런 거로 엄청난 폭탄성의 경고 항의를 했나 봐요. 근데 못 버틴 것 같아요. 일단 거기에. 네.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이건 해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아주 초강성 추미애, 김용민 이런 사람들이 하던 거를 이제 지도부까지 받아서 네. 덜컥 할 것처럼 하는데 이거 근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진짜. 당내에서도 이거 너무 위험한 도박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월 18일에 예. 이제 윤석열 피고인의 그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된다는데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법원에서 확인해주고 있는 건 아니고 뭐 1월 하순경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또 예. 이제 구속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고 해서 구속 기한이 만료가 뭐 어쩌지 그거에 따라 흔들리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건 이제 전혀 별도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반 이적죄로 이미 기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 이적죄로 기소되어 있는 재판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일반 내란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외환, 이적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일반 이적죄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를 했을 때 이것이 그 영장이 발부될 것인지 기각될 것인지 이것도 이제 남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1월에 들어가서 그 여부가 결정된다는 건데 결국은 지규현 판사가 마지막 결심 공판 기일을 1월 12일로 잡아놨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날 구속기한이 만료가 되는데 그 이전에 1심 선고공판이 나올 가능성이 이미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2월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은 저쪽에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핸들링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 보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석방이 돼서 1월 19일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저 자기 그 사저에서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이 언론에 공개가 되고 예. 이제 이거를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예. 일단 저쪽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돼서 길거리에 나오는 모습을 막아라. 마치 이런 명령이라도 하달됐다는 듯이 예. 지금 뭔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예산 국회 때 이거를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일정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 이적죄에 예. 의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그것도 이제 관찰을 하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실제로 공식적으로 당이 민주당이 여당이 추진할 것처럼 하면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규현 그 재판장한테도 압박이 될 것이다. 네. 그런 압박용도 겸사겸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법 자체는 뭐 오늘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하지만 굉장히 미온적인 요소가 많아서 당내에서도 야 이러다 진짜 이걸 했다가 덜컥 그 맡은 재판부나 이런 데서 이거 이 법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사 이런 거라도 헌재 덜컥 신청해 버리면 야 그 세월아 내가 오히려 우리한테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리스크 큰 거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냥 뻥치고 마는 거지 그냥 엄포만 놓는 거지 또 진짜 하려는 거야 그런 움직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사위의 법안 소위위원회 위원장이 김용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매파로 맞습니다. 이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김용민 의원인데 그 동안에는 이걸 캐비넷에 넣어놨어요. 예. 네. 그런데 이걸 이제 다시 꺼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청래도 얘기하고 예. 김병기도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법사위는 추미애와 김용민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럼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걸어서 12월에 처리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라고 했는데 당내에 이제 양식이 있는 그 율사 출신들은 다 뭐라고 했느냐?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거야. 위험하다. 예.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해가지고 그게 다시 헌재로 넘어가면은 또 몇 달이 걸릴지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되는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때 뒷감당 어떻게 할리? 그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풀려 나와서 계속 자유의 몸으로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니? 이제 이런 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역시도 계속 이게 유연 시비로부터 지금 벗어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당신은 반동입니까? 왜냐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라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내란 전담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론을 민감하게 읽어냈습니다. 그다음에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며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이걸 놓고 이제 오늘 국민일보 사설 보시면 네.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취지로 지적을 하면서 일단 이 내란 재판부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이건 특정 사건만을 위한 재판부 설치나 법관 배당하는 게 헌법에 반하고 재판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다. 네. 맞습니다. 딱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의 요구로 재판부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다. 맞습니다. 이게 본질이고 맞습니다.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존 재판부를 배제하고 새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판결하라는 무언의 압박일 수 있다. 그런 재판부에 배속된 판사가 정치 보복을 감수하고 소실 있는 판결을 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게 다 이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 얘기가 핵심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무슨 거기다 내란 특별 재판부로 하든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 뭐 영장을 전담하는 사람이라고 특별을 붙이든 뭐라고 붙이든 거기에 특별히 전담에 할아버지를 붙이든 말든 이 속성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건 헌법에 반한다. 그 얘기. 우리나라 헌법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법권은 뭐냐? 재판부를 배당하는 그 권리, 그게 중요한 사법권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그거를 지정 배당이 아니고 이미 추천 배당, 그렇습니다. 자동 추천 배당으로 하는 것. 예. 이게 사법의 독립성, 법관의 독립성에 아주 중요한 그 요인 중에 근거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내란 전담 재판부는 어찌 됐든 그 사법권을 빼앗아서 외부에서 하겠다는 거지요. 그럼요. 본질적으로 그거죠. 네. 그래서 그거 하면 헌법에 어긋나고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많은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거고 많은 헌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안 할 줄 알았잖아요. 아 저게 변죽만 올리고 그 소위 법사위 탈레반들이 한 얘기고 그래도 중심에 있는 지도부는 그거를 설마 안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진짜 할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더 걱정과 더 많은 우려가 쌓여가고 있는 그러니까 실정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써놓고 조희대 직위원 회피 재판부 그렇죠.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예. 사실은 뭐 대놓고 다른 거 하는 있겠어요. 거죠. 대놓고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전 설치가 된다면 정말로 이 조직의 영속화가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에 이제 뭐 뒷돈을 몰아준다거나 예. 아니면 이제 대통령과 여당 인사들이 관련된 재판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판사들이 이런 여당 관련된 인물들한테 유리한 판결을 낸다. 이러면 이거 자체가 내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거 기소가 되면 내란 전담 재판부는 계속 자기 일을 해나가지 않을까? 예? 아 정말 이건 농담인데요. 정말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처음에 정말 특별 재판소를 예. 만들려고 하다가 뭐냐 지금 아니 지금 내란이 극복이 안 됐다고 하는데 내란이 극복이 안 됐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 저는 정말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 내란 극복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는 5,000포인트를 간다고 합니다. 예. 예. 아니 내란 극복이 안 된 나라에 어떻게 지금 돈을 투자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국민들한테 주식 투자를 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내란이 극복이 네. 안 된 그러니까 나라에서 네. 그쪽에서 이제 그 저는 민주당 쪽이 집권 세력 쪽이 자체적인 논리 모순이 있는 것이 형법 87조에 내란죄가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국헌 문란이라는 건 또 뭐냐? 혹시 오해할까봐 형법 91조에 국헌 문란이란 무엇인가를 또 설명을 딱 해놨어요. 예. 헌법기관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국헌 문란이에요. 그러면 이 국헌 헌법기관 대표적인 헌법기관이 법원이에요. 예. 그러면 법원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아닙니까? 예.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예. 여기 박 국장 얘기한처럼 그게 내란이 되는 거지. 일종의 내란이다 그렇죠. 그런 말씀인 거죠. 그것도. 그렇죠. 어떻게 예. 보면은 지기현, 조희대 이 두 판사를 겨냥해서 이 사람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 뽑아내기 위해서 다른 수책을 쓰는 것 자체가 내란적 행위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게 내란적 적자 참 잘 붙였습니다. 네. 내란적 행위인 거죠. 네.